안녕하십니까. 그린벨트 투자 이제 변화해야 된다 106편인데 사실은 어제 이거를 제가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했는데 제가 하는 내용이라 제가 그냥 저 위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댓글 하나를 올리셨어요. 도대체 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내용을 받기에 한번 제가 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재녹화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땅꾼 대학에 대한 가입 안내에 대한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는 수준이 낮은 토지 어떻게 말하면 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다른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무슨 문제인 거가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두 편으로 해놨는데 읽어드리고 여러분한테 아마 해설해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는 탄생이 50년이나 됐어요. 근데 그 중에 30년 동안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수요와 공급에서 그린벨트는 대한민국의 행정제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제도가 바로 그린벨트입니다. 공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위원 평가를 받아서 30년 동안은 수요자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없는데 공급 팔려오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린벨트 땅값은 싸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와 그 주변의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 고급 지가를 비교해 보면은 5배는 약과입니다. 보통 10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전에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린벨트가. 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보금자리라고 우리는 건설용 주택이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수천억을 가지고 몇 군데 막 다니다 보니까 이때서부터 20년 전서부터 그린벨트에 대한 투자가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주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아시죠? 오늘이 수요일 날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만 하더라도 3기의 3차 신도시에서 어떻게 됩니까? 화성의 병점역 옆에 진안지구에다 지금 얘기한 대규모의 신도시, 그 다음에 안산, 그 다음에 의왕, 그 다음에 군포 이쪽 지역에 이제 성균관대역 아래쪽이죠. 여기에다가도 또 신도시를 만들죠. 이와 같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그린벨트에다가 건설회사인 이러한 대규모의 토지 매수를 몇 천억에서부터 몇 조씩 어디했냐? 몇 군데에서 중소단지까지 오면 약 50여 군데를 다니면서 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호황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린벨트 호황을 누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작년도에는 결국은 LH 사태까지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있죠. 또 사회에 대한 변화 요인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린벨트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서서히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린벨트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큰 수요, 소위 말해서 건설 수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린벨트에서. 그러면 이는 큰 수요가 몰렸던 수도권 그린벨트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는 7곳의 그린벨트가 있는데 수도권을 빼놓고 나머지 6곳이죠. 지방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렇게 커다란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지방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렇게 커다란 수도권만큼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수도권도 과거와 똑같은 이러한 그린벨트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강의에서 그린벨트 강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춘향이 그린벨트, 변사또 그린벨트, 이몽룡 그린벨트로 구분해 가지고 계시면은 투자가 굉장히 쉽습니다. 판단이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 제가 올려놨었던 겁니다. 자, 이제 11쪽의 4편을 봐볼 것 같으면
그린벨트 50년 예전에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죠. 30년 동안 땅값이 별로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들이 앞부터 그린벨트 투자하라고 그러죠. 잘 아시는 LH 사건 때문에 자,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죠. 20년간 어떻게 됩니까? 고도의 투자자였던 이러한 수도권이 이제 나홀로 투자자를 갖다가 그동안에 영위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린벨트 시장 어떻게 될 거예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된다. 오늘은 바로 결론은 이 내용을 갖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 3차 공급 택지 10곳의 특징을 갖다가 볼 것 같으면은 전국의 10곳 중에서 8곳이 그린벨트입니다. 수도권은 7곳 중에서 7곳이 그린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대규모 2군데, 중규모 2군데, 소규모 3군데, 이와 같이 수도권에서 7곳이 모두가 그린벨트 되었다 이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린벨트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린벨트에 대한 이와 같은 투자 수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더더욱 판단을 잘 하실 거고, 그래서 3기 택지 개발하고 이제 땅권대학의 이슈를 보면은 그린벨트 시장에 30년 만에 매수자가 등장했었다라고 했죠. 최초의 매수자 보금자리 주택, 지금은 공공주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유일한 것이 그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린벨트라는 건 단 한 평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풀어주지를 아니합니다. 자, 여긴 뭐 경계선 관통이나 이런 예외는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아주 극단적인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그린벨트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단 한 평도 풀어준 역사가 없어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풀어줬던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공공주택이라는 건 바로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줘야 줬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표 40만 호가 다 달성하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과연 옛날같이 주택의 수요, 토지의 수요가 일어날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서서히 발을 빼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에서도 훼손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에 불량했던 그러한 농지에 대한 전용을 갖다가 이제 모두 다 잡아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유명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 그 홍보 좀 해놔드릴게요. 땅권대학에 여러분 다음에 가셔서 검색어로 땅권대학을 쳐보세요. 그래서 가입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와 같이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대면 강의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리 두기로 2m 또 지금 앞뒤로 1m 거리 두기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 가지고 지금 약 4회에 걸쳐서 보통 얼마냐면 약 70명 선 정도가 대면 강의를 받는데 여기에 입학하시면은 강의료가 수강료가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석이 길죠. 추석 전에 답사를 가게 되는데 3기에 대한 3차 신도시와 함께 그 다음에 교회선이 개통하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선에 대한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답사 비용도 5만 원뿐이 안 됩니다. 여기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게 이제 교과서입니다. 이 책 하나가 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자료를 드리는데 칼라 자료입니다. 일이면서 참석비 10,000원인데 이거는 2025년까지 한 번 가입하면은 2020원 앞으로 4년간 여러분 매주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오시면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홍보는 끝. 자, 그러면 그린벨트 첫 번째. 그린벨트는 춘향이 그린벨트가 있어요. 이거는 지조의 상징이에요. 끝까지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변사또 그린벨트가 있어요. 이거는 어제는 그린벨트, 오늘도 그린벨트인데 내일은 향방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몽룡 그린벨트가 있어요. 이게 변화의 상, 변신하고 변화하고는 다르죠. 변화의 상징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린벨트였는데 오늘과 내일은 주거지역. 그러면서 용도가 타용도로 바뀌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린벨트의 변신은 어떠한 가격의 효과가 나타나냐? 보통 136이라고 하는 샘플을 하나 들었는데 농지가 162만 원짜리 이게 춘향이 그린벨트. 이게 만약에 창고로 바뀌면은 367만 원으로 바뀝니다. 이게 변사또 그린벨트예요. 이게 만약에 특지로 바뀌면은 70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136 법칙인데 반드시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경매 사건 하나 가지고 한 소유자에서 이와 같은 세계 유형을 보더라도 이것이 그린벨트에 대한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자 춘향이가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변사또로 가면은 3배가 올라 300만 원이 돼요. 이것이 이목용이라면 600인데 많이 올라가면 거의 7, 8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시대에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변사또와 춘향이라고 우리는 두 개의 그린벨트 시장이 존재한다. 이미 이 시장은 지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이것을 저만 알기 때문에 이제 지난 어제 이제 설명에서 이렇게 이제 잠깐 드려놨었던 건데, 자 그린벨트 가장 가혹한 규제 용도 지역인데 1972년에 제정됐죠. 그린벨트가 2000년도까지는 땅의 해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땅의 해제는 없었고 몸뚱이 해제, 이게 행위 제한 완화예요. 그동안의 그린벨트는 행위 제한 완화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먹고 살았다, 또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2020년도에서 2000년서부터 20년까지는 땅의 해제가 어떻게 됩니까? 땅의 해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몸뚱이 해제는 또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땅의 해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와 같이 땅의 해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유명한 보금자리, 그 다음에 어떻게? 공공주택 때문에. 이게 지난 현재까지 20년간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땅의 해제는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몸뚱이 해제만 남게 돼요. 아까 얘기하는 춘향이 그린벨트와 변사또 그린벨트가 앞으로의 그린벨트 시장이에요. 이때는 이 시간이 이제 지금 짧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릴 수 없는데 오세요. 10,000원뿐이 안 됩니다. 오시면은 대한민국에서 듣기 참 힘든 그러한 토지에 대한 얘기, 저희는 주택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한 이러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4년간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투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리자 이거예요. 이제 그린벨트 투자는 토지의 해제라는 것은 이제 한물 간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행위 제한 완화라 우리는 몸뚱이 투자로 변해야 돼요. 자, 그린벨트 투자는 이 강의를 듣는 저희 충남대학 땅꾼대학의 회원 1300명의 회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토지 투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고 그랬죠. 행위 제한 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역전된다라고 했죠. 이 몸뚱이 투자로 변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됐죠. 지난 8월 17일 날로 개정된 농지법에서도 그린벨트에서 무법의 상진, 그야말로 법이 필요 없었던 동식물 관련 시설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린벨트의 훼손지 사업이라든가 개정농지법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제는 종전하고 다른 그린벨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다시 한번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20년간의 투자의 패러다임에서 그린벨트는 사놓으면 땅값이 올라간다 어쩐다 라우리는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는 서서히 행위 제한 완화로 행위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투자가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투자에 대한 패턴도 이제는 변해 주실 때가 필요하다 라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3기 신도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린벨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우리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